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절반, 수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보내셨나요? 지속적으로 약세 모습을 띠며 안타까운 시장의 상황 속에 그래도 어제 대비 오늘은 소폭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이 수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운의 기운이 감도는 상황 속에 지난주 금요일 하나의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국무장관이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다음 주 회담을 제안한 것인데요. 이에 얼마 전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합동회의가 벌어졌던 것 같은데요. 이 거친 설전이 오갔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공개가 되었는데 어떠한 내용일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거친 설전이 오갔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가 21일 저녁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긴급히 열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거칠게 설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미국 대사는 푸틴의 움직임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침공의 구실을 만들려는 러시아의 시도라며 미국은 그가 그대로 멈출 것이라고 믿지 않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더 침공한다면 엄청난 생명 손실을 목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은 내일 러시아에 책임을 묻기 위한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고 합니다. 이에 러시아 대사 바실리 네벤자 대사의 경우는 우리는 외교적 해법에 대해 열린 입장이라면서도 서방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우크라이나가 군국주의적 계획을 버리게 해야 한다라고 촉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날 회의는 우크라이나 요청에 따라 미국, 영국, 프랑스, 알바니아, 노르웨이, 아일랜드 등 8개 안보리 이사국에 이제 공식 신청에 성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 답답한 시간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회의 내용을 보게 된다면 미국과 러시아 모두 한 채 양보 없이 팽팽한 긴장을 더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도 조금 잠잠해지나 싶던 상황이 악화되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에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 모두 충격을 받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미국, 러시아 이 세 개의 국가에 관한 소식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추가적인 소식 내용 확인되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지속적으로 약세 모습을 보이는 상황 속에 부정적인 소식들 또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이죠. 글래스노드에서 최신 보고서가 나왔는데 현재 손실 상태의 비트코인 물량이 엄청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히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손실 상태 비트코인 물량 470만 BTC이다 헤드라인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글래스노드가 최신 보고서를 통해 손실 상태인 비트코인 물량이 470만 BTC에 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해당 비트코인 보유자들의 손실 규모 확대가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약세장 진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지난달 21만 9천 개의 주소 잔액이 비워졌으며 지난해 5월과 유사한 네트워크 사용자 순 유출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진단을 했는데 이 보고서는 또 네트워크 참여자의 25% 이상이 현재 손실 기록 중이며 10.9%는 최근 몇 주간 33,500에서 44,600달러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했다. 해당 구간 보유자들의 손실이 지속되면서 상승세가 확립되지 않을 경우 매도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 덧붙였다고 합니다. 참 답답한 시장의 상황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운의 기운이 더욱 심화되면서 자산 시장에도 크나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조금 오를만 하면 하락하고 야금야금 오를만 하면 하락하는 지지부진한 시장 상황 속에 차라리 암호화폐 시장을 그냥 등 돌리고 싶은 투자자분들이 많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오늘의 저점이 내일의 고점이라는 말이 실감이 날 만한 최근 장속이지만 참 신기하게도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강해짐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는 비트코인의 투자 상품에 무려 1.09억 달러가 유입이 되며 작년 12월 내 최대치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상위 고래들은 이제 계속해서 암호화폐를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매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스탠스를 가져야 할까요? 참 답답한 시장 상황들이 반복이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투자하는 자산에 무엇을 보고 투자하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 속에 다른 행동들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투자를 시작하실 때 만일 내가 투자한 자산의 가격만을 보고 투자를 했다면 당연하게도 가격이 하락할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투자한 자산의 미래 성장 잠재력, 즉 내재 가치를 보며 장기적인 관점으로 3년, 5년, 10년 뒤의 미래를 보며 투자를 할 경우에 당연하게도 가격이 떨어졌다면 같은 금액으로 더욱 많은 양의 자산을 매입할 수 있으니 이 하락 자체가 그리 나쁘지 않게 보일 것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러한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당연히 암호화폐나 주식이나 자산을 살 때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보고 사지 뭘 보고 사겠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어떠한 자산을 매수해야겠다, 매입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떨어질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사죠. 자산이 오를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것일 텐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자산이 왜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 이 자산을 매입한 이유가 이제 주변에서 좋다고 하니까 옆에 지인들이 이제 돈을 벌었으니까 매수를 했다면 이것은 올바른 매수의 이유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확실하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이 자산을 매수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왜 오를 것인지에 대해서 5분 동안 남들에게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체크해 보시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자산을 오를 것이라고 생각은 넌지시하지만 막상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5분 동안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만 때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매입한 자산에 대한 명확한 펀더멘탈을 인지하고 있으며 성장 가능성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고 이를 넘어 본인만의 투자 철학이 정립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의 답답한 시장의 모습 속에 똑같은 시장 상황이지만 매도를 하며 시장을 떠나는 투자자분들이 계시는 반면 오히려 더욱 매집하며 때를 기다리는 투자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리 길게도 아닙니다. 과연 3년 뒤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은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까요? 그리고 그 시기가 온다면 지금 2022년 2월을 바라보며 무슨 말을 하게 될까요? 아, 저때 팔고 나오길 진짜 잘했다. 고점이 보이지도 않네. 저 가격이 다시 올까라고 생각을 할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저때가 저점이었는데 저때 매수를 했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할 것이라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100%는 위험한 것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최적의 매수의 시기는 절대로 모두가 환희에 찰 때 오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그렇게 싫어하지만 이 투자에 있어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워렌 버핏인데요. 이 워렌 버핏이 한 투자 격언 중에 이러한 말이 있죠. 모든 사람이 탐욕스럽게 되면 나는 두려워진다. 그렇지만 모두가 두려워하게 되는 순간 나는 탐욕스러워진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역사를 돌이켜 보았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역대급 하락장이라고 불리우던 2018년에서 2019년 당시가 돌이켜보면 최적의 매수 시기였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모두가 시장이 하락할 것이라고 말하며 공포가 낭자한 이 시기 과연 우리는 어떠한 스탠스를 가져야 할지 충분히 고민할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항상 투자 철학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되면 좀 말이 좀 길어지는데 무튼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그래서 언제쯤 다시 시작할 것이냐에 대한 애널리스트들과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죠. 바로 비트코인 반감기인데요. 이 저번 반감기의 경우는 지난 2020년 5월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반감기는 2024년경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쯤 다시 암호화폐 시장이 황금기를 이루지 않겠냐라는 분석들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인물들의 언급이 정리되어 있는데 일단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시작되는 2024년 이후 다시 황금기 전망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 공동 창업자로부터 당분간 비트코인의 강세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2024년쯤 되어서야 다시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CNBC에 따르면 후오비 공동 창업자 두 준의 경우는 인터뷰를 통해 과거 비트코인 가격 사이클을 살펴보면 비트코인은 2024년 말에서 2025년 초쯤에 다시 강세장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하는데요. 두 주는 이런 전망은 비트코인 반감기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설명을 하였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것이 채굴로 얻은 비트코인의 양이 50%로 줄어드는 시기를 의미하게 되죠. 이 두 주의 경우는 현재까지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을 살펴보면 반감기 이후에는 강세를 보이고 다시 하락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반감기가 있었던 지난 2020년 5월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며 2021년에는 68,000달러까지 상승하며 최고점을 기록하기도 하였죠. 이보다 앞선 반감기는 2016년에 진행이 되었고 비트코인은 2017년까지 급등세를 기록했는데요. 이후 비트코인이 급락하며 암호화폐 겨울이라고 불리우는 역대급 하락장이 찾아오게 되었었죠. 추가적으로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위험 등이 지정학적 문제나 코로나19 바이러스 등과 같은 요인으로 정확히 예측하기란 쉽지 않지만 지금까지의 사이클을 살펴보면 2024년 말에서 2025년 초까지 비트코인의 강세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비트코인 반감기가 다가오기 전까지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기 어렵다는 분석은 이전에도 나왔었는데요. 태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쿱 캐피탈 그룹 홀딩스의 지라 유투스 루피로파 CEO의 경우는 지난 2월 2일 이제 지금까지의 추세를 살펴보면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은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다시 황금기를 맞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반감기 이후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언제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벌써 2년밖에 안 남았네요. 이 비트코인 반감기가 얼마나 남았는지 이 카운트다운을 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이트가 비트코인 반감기 카운트다운 이 사이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759일 3시간 6분 34초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참 시간이 개인적으로는 빠른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반감기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까요? 이 역사를 돌이켜 보았을 때 보통 반감기가 이루어진 후 1년에서 1년 반 뒤에 새로운 신고점을 달성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현재 이 반감기에 대비해서 이 채굴기를 매입하는 기업들과 매집하는 기관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 금융의 중심이죠. 미국에서 참 많은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 속에 미국의 유타주의 한 의원에게서 하나의 법안이 발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발의문을 직접 가져와 보았습니다. 사진자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자를 보시게 되면은 법안 발의문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제 가상자산, 즉 암호화폐로 세금 납부를 골자로 한 법안으로 이제 가상자산 지급 개정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에는 이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와 암호화폐를 통한 납세를 위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허용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미국 곳곳에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통한 다양한 활용 사례들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통한 세금 납부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를 통한 월급 지급, 암호화폐를 통한 상품 거래 등 조금씩 한 발짝씩 나아가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이러한 것들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유의미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글로벌적인 흐름들에 발맞추어
대한민국에서 또한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특근법이 시행이 됨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와 은행들 간의 실명 계좌 문제로 많은 이슈가 나온 가운데 이제 다가오는 3월 트래블룰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죠. 이에 대표적인 제1금융권 은행이죠. 이 농협에서 빗썸과 코인원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실명 계좌 재계약건으로 인한 것인데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온 실명계좌 재계약 시즌 NH농협 이번 주 빗썸과 코인원 실사에 들어간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투데이에 따르면 빗썸과 코인원이 공식 가상자산 사업자가 된 후에 첫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재계약 시즌을 맞았다고 합니다. 이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이 한 달 후에 끝이 난다고 하는데요. 이 농협은행은 이번 주 두 거래소를 대상으로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재계약 당시 NH농협은행도 트래블룰 시행 시기에 맞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기를 요구했기에 이번 실사에서도 트래블룰 이행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 실사 과정에서 이제 앞서 거래소들이 시행한 화이트리스트의 내용이 완화될지도 주목된다고 합니다. 반면 업비트와 코빗은 연단위로 실명계좌 재계약을 맺어 올해 사업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라고 하네요. 현재 트래블룰과 관련하여서는 지속적으로 빗썸과 코인원 측의 경우 공지사항을 통해 업데이트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혹시나 두 거래소를 사용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리 걱정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한민국의 4대 거래소들은 쉽사리 위험에 처하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만약 4대 거래소 중 한 곳이라도 법에 저촉이 되거나 허들이 너무 높다고 판단이 든다면 그 밑에 중소형 거래소들은 모조리 망하는 것이 구조상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이에 관하여서는 별탈 없이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제보다는 소폭 가격이 회복한 모습을 암호화폐 시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답답한 시간들이 지나고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전쟁 리스크로 인하여 약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순간은 짧은 순간이며 시장은 더욱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찬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저녁 퇴근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